자,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운동량과 충돌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이게 학습 목표예요. 그리고 이쪽에 저 운동량과 충돌이라고 하는 걸 이해하기 위한 세부적인 학습 내용들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들은 선운동량을 알아볼 거고, 그리고 선운동량 보존 법칙을 알아볼 거고, 충격량, 충돌, 그리고 2차원 충돌, 이렇게 추진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우리가 자연현상을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또한 운동량의 개념을 바탕으로 한 충돌이라고 하는 현상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항상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학문적으로 보더라도 운동량을 중심으로 충돌 현상을 이해를 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 자체가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심도 있게 생각들을 해주길 바래요.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은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되는 거냐면, 첫 번째 선운동량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근데 선운동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사고 실험을 하나 해봐요. 만약에 하늘에서 탁구공이 떨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늘에서 쇠구슬이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하늘에서 탁구공이 이렇게 떨어질 때하고 하늘에서 쇠구슬이 떨어질 때하고,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도 어떤 데미지라고 하는 거는 다르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사고 실험 모델을 들었냐면은, 우리가 어떤 물체의 속도를 이해한다는 거 상당히 중요해요. 하지만 지금 제가 비유를 했듯이, 여기 있는 것처럼 탁구공과 쇠구슬에 비교를 했듯이 그 물체가 질량이 있게 되면 전혀 다른 효과를 나타내요. 그래서 우리는 속도를 이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속도에다가 질량을 곱한 값인 운동량이라고 하는 걸 이해하는 건 더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량이라고 하는 개념을 새로 정의를 해서 앞으로 활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기호를 P로 쓰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한 값으로 표현이 돼요. 이게 또 다른 정의예요. 그리고 이 운동량은 벡터 값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냐면, 여기도 또 다른 사고 실험을 해보죠. 운동량 보존 법칙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우주 공간에 있어요. 우주 공간에 우주선을 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타고 있는 우주선에서 조그만 소형 물체가 밖으로 출발해서 나갔어요. 분리가 됐어요.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타고 있는 우주선은 얼마만큼의 속도로 움직일까요? 이런 문제를 계산할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험 모델은 이해가 갔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첫 번째, 먼저 우리가 알고 있듯이 F=ma를 가지고 이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적용을 시켜보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준 조건 내에서는 힘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없기 때문에 F=ma를 적용시켜서 우주선의 속도를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또 다른 시도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또 하나 알고 있는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시키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똑같이 이번에는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결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없어요. 바로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제시했던 그 사고 실험 모델에는 뉴턴의 운동 법칙이나 또는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해서 물체의 속도를 구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방법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앞쪽에서 배웠던 운동학적인 식들, 그냥 운동방정식, 힘은 고려하지 않고 이걸 적용을 시켜서 풀려고 하더라도 똑같이 거기에서 조건 자체를 충족하지가 않기 때문에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렇죠? 바로 그런 애매한 문제가 생겨요. 언제 생각해서는 이거 뭐 정말 단순한 문제를 금방 풀릴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럴 때 우리는 선운동량이라고 하는 자체가 보존된다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을 해서 바로 그 문제에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여러분들한테 다시 부연 설명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 됐고, 그 뒤에 충격량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충격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힘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시간을 곱한 값이에요. 정의 자체는 기호는 충격량이라고 해서 임펄스라고 해서 기호는 I로 써요. I로 쓰는데 여기는 힘에다가 시간을 곱해준 거예요. 이게 충격량의 정의예요. 그러면 하나만 여기서 물어볼까요? 만약에 힘에다가 공간, 시간이 아니라 공간, 여기를 델타 R이라고 할까요? 델타 R을 곱하신 건 뭘까요? 그렇죠? 힘에다가 거리, 공간을 곱하신 거는 1이라고 하는 정의가 되는 거고, 힘에다가 시간을 곱하신 거는 지금 우리 주제인 충격량이라고 하는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충격량의 정의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기까지 이론이라고 한다면 그 뒤에 충돌부터 이 밑에 있는 현상은 우리가 실제 문제에 적용시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충돌이라고 하는 자체는 아주 간단해요. 지금 우리가 쇠구슬 두 개가 있다라고 한다면 두 물체가 빵 하고 충돌하면은 바로 이런 문제겠죠? 이렇게 충돌을 할 수가 있어요. 또 그러면 또 하나, 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자동차 같은 것도 두 대의 자동차가 충돌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바로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석을 해서
실제 운동 법칙 그리고 결과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게 충돌에 관한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 충돌에 관한 문제는 크게 봤을 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좀 전에 여러분들이 이 쇠구슬 충돌처럼 이렇게 봤을 때 땅하고 충돌하는 이것처럼 탄성 충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비탄성 충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비탄성 충돌이라고 하는 자체는 충돌하면서 모양이 변할 때예요. 지금 제가 여기 쇠구슬이라고 하는 자체는 충돌한 후에도 이 자체가 모양이 변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반대쪽 이쪽이 진흙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이쪽은 쇠구슬이고 진흙이라고 한다면 팡 충돌한 다음에 이 진흙이 모양이 변해서 여기 있는 쇠구슬이 달라붙게 될 거예요. 바로 이렇게 모양이 변하는 상황 또는 파편으로 이렇게 튀어나가는 현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탄성 충돌이라고 해요. 근데 이 비탄성 충돌에는 완전 비탄성 충돌이 있어요. 어느 경우냐면 좀 전에 제가 사고실험 예를 들었듯이 만약에 쇠구슬하고 진흙하고 충돌을 하는데 충돌을 확 한 후에 두 물체가 합쳐졌어요. 합쳐져서 어느 방향으로인가 움직이게 되면 이때는 우리가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현상들에 대해서 다루게 될 거예요. 여기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석을 할 때도 우리가 여기는 선운동량이라고 하는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게 쓰이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뒤에 2차원 충돌로 개념을 확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는 이것처럼 1차원으로 충돌하는 경우를 다루다가 그 뒤부터는 빵 충돌하면서 이렇게 펴나가는 그럼 2차원이잖아요. 단공 충돌, 쉽게 얘기해서 단공 충돌처럼 2차원 충돌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어떤 게 있냐면 로켓 추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로켓이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구성을 할 수밖에 없냐면 실제는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로켓 안에는 연료가 쳐져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방정식을 구성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간략한 모델을 만들 수가 있냐면 로켓이 앞으로 나가게 되면은 연료 자체는 뒤로 분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고립계로 만들기 위해서 로켓과 뒤로 분사하는 연료를 하나의 계로 보는 거예요. 전체 계로 보게 되면은 뉴턴의 이 법칙을 적용시킬 수가 있어요. 바로 이렇게 뉴턴의 이 법칙을 적용을 시키게 되면은 우리는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해서 적용을 해서 저기에서 로켓 방정식이라고 하는 중요한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어요. 바로 지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선운동량이라고 하는 자체 그리고 선운동량이 보존된다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 가지에 쓰여요.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운동량과 충돌현상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선운동량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가면은 이제 각운동량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각운동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물체가 회전할 때예요. 회전할 때 그때 운동량도 보존이 돼요. 하지만 우리가 선운동을 할 때, 병진 운동을 할 때 운동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회전 운동을 할 때는 이걸 다른 이름으로 각운동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따로 불러요. 그래서 실제는 선운동량도 보존이 되고 각운동량도 보존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보존 원리가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는데 엄청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꼭 그 점을 인지를 하고 사고실험 모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몇 번 여러 번 상상들을 해봐요. 그 모델들을 통해서 잘 숙지하고 있기를 바라요. 저거 로켓을 어디로 발사할 것 같아요? 화성으로 가려고 하는 중인 거죠. 그렇죠? 지금 여기 보면은 이 계획 자체가 뭐냐면 화성으로 사람들을 이주하겠다는 계획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시대는 아마 틀림없이 화성으로도 가고 다른 행성으로도 아마 사람들이 많이 이주하거나 또는 그쪽으로 개척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물리학과 공학을 바탕으로 저런 일에 참여해서 좋은 또는 재미난 업적들을 이루면서 인생들을 살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운동량과 충돌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기로 하고 자,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들을 해보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요. 다음 장으로 넘길게요.